한국 근로자들의 AI 활용 현황 혹시 좀 짐작이 가시나요? 최근 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미 업무에 AI를 쓰고 계시더라고요. 오늘은 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의 AI 확산 속도라던가 또 생산성 변화, 그리고 근로자들 생각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특히 그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있잖아요. 생성형 AI. 이걸 중심으로 직장 내 활용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 데이터가 우리 노동시장이나 경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.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. 국내 근로자 10명 중에 6명 이상, 그러니까 63.5%가 생성형 AI를 써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. 업무 목적으로만 딱 좁혀봐도 절반이 넘어요. 51.8%나 됩니다. 네, 그렇죠. 이게 미국보다 2배나 높은 거고 심지어 예전 인터넷 도입 때보다 8배나 빠른 확산 속도라고 하니까 야, 정말 대단하죠. 그렇습니다.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그 뛰어난 IT 인프라, 이게 잘 갖춰져 있고 또 AI 자체가 가진 범용성, 이런 게 시너지를 내면서 빠른 확산을 이끈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단순히 그냥 써봤다,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. 업무에 쓰는 분들은 주당 평균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생성형 AI 활용해 쓰고 있어요. 5시간에서 7시간요? 꽤 많은 시간인데요. 네, 이게 미국은 주당 한 0.5시간에서 2.2시간 정도거든요. 비교해보면 활용 강도가 아주 높다는 걸 알 수 있죠. 또 흥미로운 건 남성, 그리고 청년층, 고학력자, 또 전문직이나 관리직 이런 분들한테서 활용률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주로 어떤 업무에 이걸 활용하고 있을까요? 단순 작업 위주일까요? 정보 검색이나 요약 같은 거 이게 한 62.2%로 가장 많긴 합니다. 그리고 문서 작성이나 검수도 한 38.6% 정도 되고요. 근데 동시에 아이디어 구상이라던가 25.3%, 아니면 데이터 분석 24.0% 같이 조금 더 창의적이거나 분석적인 영역에서도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, 이 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. 단순 보조 도구만은 아니군요. 네, 그렇죠. AI가 뭔가 업무 파트너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. 역시 생산성 변화. AI 덕분에 실제 업무 시간이 좀 줄었을까요? 네, 평균적으로 보면요. 업무 시간이 한 3.8% 정도 감소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. 3.8%요? 네, 이걸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1시간 반 정도, 그 정도 줄어든 셈이죠. 이걸 토대로 추정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한 1.0%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. 1%? 네,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뭐냐면 한국이 미국보다 생성형 AI 활용률은 훨씬 높은데 이 시간 감소율은 오히려 약간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. 한국이 3.8%인데 미국은 한 5.4% 정도로 추정되거든요. 활용은 더 많이 하는데 시간 절약 효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적다. 이 말씀이시네요. 그건 왜 그럴까요?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AI 사용법이 좀 최적화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정확성이나 품질을 검증하고 또 수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드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절약된 시간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나 AI 관련 학습에 다시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,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네.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AI 활용 능숙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시간 단축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경력이 좀 짧은 분들한테서 시간 단축 효과가 더 뚜렷했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게 혹시 AI가 숙련도 격차를 좀 줄여주는 그런 평준화 효과 같은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 평준화 효과. 아주 중요한 관찰이신데요. AI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적은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빠르게 좀 끌어올려서 숙련자와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. 근데 또 동시에 AI 사용자 중에 절반 이상, 그러니까 54.1%는 업무 시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절반 이상이요?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활용 초기 단계의 어떤 시행착오라던가 아니면 검증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.
그렇군요. 지금까지는 주로 생성형 AI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눴는데요. 혹시 로봇처럼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그런 물리적 AI와 함께 일하는 경우는 좀 어떤가요? 현재 그 자율성을 가진 로봇, 그러니까 물리적 AI와 협업하는 근로자 비중은 약 11% 수준입니다. 아직 생성형 AI만큼 보편화되지는 않았죠. 하지만 이 비중은 앞으로 기술 발전이나 도입 확산에 따라서 향후 27%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27%까지요. 그럼 이 물리적 AI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나요? 현재로서는 기계 조작이나 조립 관련 직군에서 협업률이 가장 높습니다. 아, 기계 조작 조립이요. 네. 이게 생성형 AI가 주로 지식 노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죠. 그러니까 물리적 AI는 주로 육체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건 결국 AI가 지식 노동과 육체 노동 양쪽 모두에 걸쳐서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,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AI 기술 자체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기대가 클까요? 아니면 우려가 더 클까요? 다행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편입니다.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48.6%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고요.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비율은 한 17.5% 정도였습니다. 아, 긍정적인 쪽이 훨씬 많네요. 네, 그렇죠. 특히 AI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. 또 미래에 대한 대비에도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. 미래 대비 움직임도 활발하다고요? 어떤 식으로요? 네, 그렇습니다. 3명 중 1명, 그러니까 33.4%는 AI 관련 기술이나 지식 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다, 이렇게 밝혔고요. 또 다른 3명 중 1명, 31.1%는 AI 시대에 좀 더 유망한 직무로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직까지요. 와, 네,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어떤 위기감과 동시에 기회인식, 이게 공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. 아까 그 AI 기술 발전 기금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도 좀 흥미롭던데요. 맞습니다. 근로자들한테 AI 기술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냐, 이렇게 물었는데요. 32.3%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의 월 평균 지불 의사액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잠재적 재원 규모를 추산해 보니까 약 38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38조 원이요? 엄청난 규모인데요. 네. 이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서 AI 전환기를 우리가 다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기꺼이 좀 공동의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, 이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한국 근로자들은 이미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업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간 단축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물론 아직은 AI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활용 능력의 편차라든가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, 또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, 이런 풀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에 대한 인식이 꽤 긍정적이고 또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생성형 AI와 물리적 AI가 아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계속해서 좀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